첫 번째 달려볼게요. 자,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입니다. 드라마 선제업고 투여로 일약 아시아 스타로 떠오른 변우석 씨. 자, 팬 미팅차 홍콩으로 떠나는 출국길에 사달이 생겼습니다. 상황 만나보시죠. 자, 경호를 받으면서 등장한 대세 배우 변우석. 자, 그런데 옆에 있던 경호원 말이죠. 주변에 번쩍번쩍 플래시 발사. 아하, 플래시 발사. 자, 카메라 찍지 말라고 레이저 빔을 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눈부신 경호 속에서 변우석 씨는 아이와유 눈부셔라. 자, 저렇게 라운지 안으로 무사히 들어갑니다. 자, 어떤 댓글을 보니까 트럼프를 저렇게 경호했으면 어제 그 사건도 없었다. 뭐 이렇게 꼬집던데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배우 변우석 씨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서 지난 12일에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팬들과 취재진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그런데 변우석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는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겁니다. 해당 경호업체는 안전을 위해서 인파를 막겠다며 공항 게이트 한쪽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라운지를 이용했던 한 승객에 따르면요. 라운지에 들어가서는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췄다고 하는데요. 또 게다가 라운지 인근 일반 승객들의 여권과 항공권까지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라운지 승객 중 변우석 씨를 향해서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필요 이상의 경호다, 이럴 거면 전용기 타라, 이런 거센 비판을 쏟아냈고요. 논란이 일자 경호업체는 사과를 했습니다. 단독 결정이 아니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항 측과 협의한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라운지 안에 어디론가 가려고 그 딱 쉬고 있는데 갑자기 뭐 등치 이런 사람이 와서 당신 여권 내놓으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교수님? 네, 지금 뭐 여권도 보여달라, 항공권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변우석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황당했겠죠. 물론 변우석 씨 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또 어르신들도 해외 나가시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누리꾼은 이런 플래시 쏘기나 항공권 검사한 것이 다른 승객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된 상태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경호업체는 이 공항 측과도 협의를 했다라고 밝혔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요. 네, 근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이런 뭐 여권이나 항공권 검사 이런 거 협의된 적 전혀 없다로 지금 밝혔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뭐 거짓말 논쟁이 좀 또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국제공항공사에서는 우리 이런 유명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공항 경비대가 자체적으로 통제를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변우석 씨 소속사 쪽에서는 사과를 한 상태지만 누리꾼들의 비난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참, 저렇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물건만 싣고 뿅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파티용품 전문 숍입니다. 자, 여성이 물건을 계산하다 말고 좀 큰 풍선도 좀 주세요 하니까 저렇게 사장님이 풍선을 잔뜩 들고 나타나죠. 자, 끈에 물건을 매달아서 짠 보여줍니다. 아유, 비가 오네. 아유, 이거 제가 실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장님이 풍선을 들고 후다닥 자 바깥으로 나가죠. 자, 차량 트렁크에 조심조심 싣고 저렇게 다 실어주고 이제 사장님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손님들. 자, 그리고 트렁크 닫고 차에 오르고 그냥 계산하셔야지. 자, 어안이 벙벙한 사장님은 나와가지고 뭐야 이거 빈 주차장을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아, 이 파티할 생각이 너무 들떴던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걸 빼먹으셨어. 그렇죠. 너무 들뜬가요? 7월 8일 강남 논현동에 있는 파티용품 판매점입니다. 부부로 추정되는 두 남녀가 와서 어린아이 생일 파티 용품들을 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8만 원치 골라서 가져갔는데 실는 게 좀 힘드니까 사장님이 그걸 실어줬는데 실어주고 나서 지금 둘이 가버렸어요. 계산을 했는데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가버렸는지 어쨌든 간에 가버렸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선에 좋게 해석을 해보면 아이 생일 파티 선물을 그걸 도둑질하는, 그거를 사기치는 부모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없죠. 거의 없죠. 7만 원, 8만 원치 그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일주일 정도 지났다고 해요. 이 영상 보면요. 그 아이가 그 도둑용품 작물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빨리
혹시나 착각했으면 그 대금 지불하세요. 예, 진짜 이 방송 보시면 꼭 그 값을 지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식당 안에서 뻐끔뻐끔입니다. 자,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황당한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식당 내부입니다. 뭔가진 손을 입에서 떼자 코에서 하얀 연기가 촤, 거의 무슨 고질라처럼 연기를 뿜어내는데요. 자, 식당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여성 중국 사람이라면서요. 중국에서는 이 실내 금연 이런 게 없나 보죠. 아니요, 중국도 실내 금연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14일 날 올라온 영상인 거고요. 게시자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남성 한 명과 여성 4명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한 여성이 저렇게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피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시 계속 피우고 있고, 또 그 식당에 중국인 직원이 있어서 여기서 피우면 안 된다라고 안내까지 했다는데 네. 그래도 계속 피웠다라는 거고요. 지금 영상을 찍었잖아요. 예. 영상을 찍는 걸 봤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피웠다라고 하는데 왜 그래? 지금 혹시라도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중국은 좀 다른가? 아니요, 중국도 2014년부터 실내 흡연 금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실내에서 피우면 10만 원 과태료까지 있고요. 야, 그래요? 네, 왜 저래 그렇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현수막 실종 사건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바람에 펄럭이는 저 현수막, 그리고 그 앞에 트럭이 끽 스톱하죠. 그 사이에 물건을 저 기사님이 저렇게 탁 내리고요. 내리고 문을 탁 하는데 아이고, 현수막 저 문 모서리 끼었다. 아이고. 아이 꼈어. 어떡해. 자, 하지만 이걸 미처 모른 채 기사님은 출발, 현수막은 찌지지지지 그렇게 트럭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옛날 유머 1번지 이런 데서 나왔던 컨셉의 개그인데 그렇지만 현실에서도 지금 벌어졌어요. 현실에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한 2달 반 된 신입 사장인데요. 가게 간판 때문에 가게 간판 오픈했기 때문에 서비스 증정한다 이런 현수막을 아이고, 걸어놨는데 뜯겼다. 지금처럼 택배 차가 오면서 문에 껴서 저게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도 가져갔는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져가 버렸고요. 나중에 이게 지난 10일 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보자가 알게 된 날은 3일이나 지난 이후입니다. 그렇지만 좀 사장님이 알면 좀 돌려달라든지 아니면 사과를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걸 보냈습니다. 예, 아무튼 빨리 현수막 돌려주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이거 오늘 좀 약간 논쟁적인 사연입니다. 종교가 뭐길래?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종교적인 이유로 어머니 49제에 불참한 누나들에게 화가 난다는 남동생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와 부모님은 불교, 누나 2명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연자가 어머니 49제를 챙기자고 하니까 누나들이 우리는 불교가 아닌데 왜 불교 의식을 챙겨야 하느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누나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아버지 49제 챙기기를 거부했고 매년 아버지 제사도 사연자 부부와 어머니만 들여왔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늘 누나들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번 어머니 49제도 사연자와 아내만 매주 제사상을 차려서 챙겼고 마지막 49일째 되는 날에도 사연자 부부만 산소에 가서 49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나와 매형들이 부른 자리에 갔는데요. 곧 초복이라면서 큰 누나가 키우던 닭을 잡아서 삼계탕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49제를 지내고 온 날에 굳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몸보신을 하겠다는 심보가 뭔지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런 누나들과 연을 끊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인 부모님의 49제도 챙기지 않으면서 그날 삼계탕 잔치까지 연 누나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들입니다. 남동생 누나, 상희 누나, 박상희 씨 진짜 사람 맞냐? 오늘이 엄마 49제라고 절에 다녔던 우리 엄마, 누나, 친엄마 49제라고 아무렴 예수님이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겠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안 한다 치자.
오늘 같은 날 말도 안 돼. 삼계탕 파티한다고 온 가족이 모이는 건 도대체 또 무슨 정신세계야. 니들이 사람이야 이것들아 동그라미. 야, 교수님, 예. 욕 먹어도 제 탓은 아니에요. 예, 다음은 누나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야, 박지훈! 교회 다니는 누나가 어떻게 불교의식을 지내? 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말이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아니하노라 하셨어요. 아유, 아주 그냥 지만 효자야. 야, 나도 교회 예식대로 우리 엄마 추모했다고, X. 자, 박 변호사님. 이 49제 이게 뭐 중요하다, 종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종교 때문에 뭐 이건 어느 종교는 맞고 어느 종교는 그르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49제는 뭐 불교의 어떤 종교 의식이라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어떤 의식으로 뭐 망자에 대한 의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어머니 부모님이 불교고 또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챙겨줘야 되는데 이럴 때 누나들이 뭔가 복날이라고 뭘 먹는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종교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지켜주는 게 어쩌면 기본인데 그 기본을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떤 분께서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을 그렇게 잘 알아 하는데 저 프롬프터 보고한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망자를 존중하는 게 이제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종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어떤 망자를 존중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나머지 후손들도 모이고 각자 후손들 나름대로 추모하는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어떤 경우에는요, 저는 각각의 종교 관련 분들이 뭐 불교도 오시고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한 장례식장에서 그런 경우도 본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를 존중하면서도 망인을 기리는 마음 하나만큼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정적으로 49제는 안 챙기는 분들이 초복을 또 어떻게 챙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영양이 부족해서 복날 꼭 단백질을 먹어야 될 만큼 우리가 그런 나라가 이젠 아닌데 아까 박 변호사 말 맞다는 49제 자체도 종교적 의미보다는 우리 고유의 어떤 영역이 들어와서 좋아요. 안 챙기는 거 좋은데 그날 저는 이게 돌아가신 부모님들하고 이 누님들하고 혹시 무슨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사연이 기부한 사연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일단 우리 박 교수님 소수 의견을 듣기 전에 본인 생각부터. 네, 저는 이 종교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남동생이 그래도 49제를 통해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온 날에 같이 막 삼계탕을 먹는 약간 잔치 분위기를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를 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교수님의 의견. 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진짜 한 1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얘기를 하기가 아예 저 어려운데. 발언권 보장. 네, 저는 뭐 기독교인이긴 합니다만 지금 종교 얘기를 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럼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제보하신 분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부모님을 기리고 싶고 하필이면 49제 삼계탕을 먹고 있는 누나들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제보자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나 생각이 그 판단이 중요하듯이 누나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삶의 방식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최악의 경우에 49제를 안 간다고 해서 그걸 불효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게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49일 동안 제를 드려야 극락으로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기독교에서는 이미 좋은 곳에 가서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늘 그리고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뜻대로 살고 어머니의 추억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다만 삼계탕을 먹은 그것은 센스가 부족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양 변호사님이나 뭐 박 변호사님 하실 말씀. 아예 자, 확전은 하지 마세요. 네. 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네, 카페 노마드 비사장님, 부모님이 불교시면 부모님께 맞춰야죠라고 하셨고요. 황인진님, 종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도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환님, 각자 존중하려면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